안녕하세요. 차업주 이프리입니다. 이제 봄의 초입이네요. 이번 주도 기업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판타지오입니다. 판타지오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소속된 배우들을 영화 및 드라마에 출연시키고 또 차은우, 아스트로, 위키미키, 루네이트 등 소속 가수의 음반 발매 사업과 관련된 MD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제는 드라마 제작 사업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난 3년간 꽤 하락해온 모습인데요. 이 시기쯤 판타지오는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고 최대 주주가 변경된 이후 이 시기쯤에는 액면가를 100원으로 낮추는 액면 분할을 하면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급락한 모습이 있지만 금세 회복했었군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10일에 감장을 하면서 주식수를 확 낮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가는 급락했지만 이번에도 금세 반등한 모습입니다. 또 이때도 유상증자를 했던 시기인데 아무래도 이때는 유증으로 자기 자본을 늘리게 되면서 법차손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어 반등이 나왔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때는 내부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겉으로 드러난 이슈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특이한 점은 판타지오는 급락하거나 급등하거나 결국에는 금세 제자리로 돌아는 모습을 회귀 본능을 보여왔고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우하향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또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게 되면서 장기 우하향해온 주가의 26%가 추가로 하락하게 된 모습이죠. 이제 시가총액은 254억이고 액면가는 100원이며 주가는 216원이니 주가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고 동전주에 속하는 스몰캡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급등했던 이 시기쯤부터 봐볼까요? 바로 다트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더하코홀딩스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보이는데요. 더하코홀딩스는 판타지오의 6회차 시비를 인수한 곳입니다. 6회차 시비는 전부 행사되면서 소멸됐는데 대부분이 메르턴 투자조합의 이인에게 매도됐어요. 최초 판타지오가 발행한 90억의 전환사채에는 판타지오의 최대 주주인 미래ING가 참여했었는데 이를 보통주로 전부 전환 행사하면서 더하코홀딩스에 넘겼고 더하코홀딩스는 매수한 물량 중 23%만 남기고 메르턴 투자조합의 이인에게 재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6회차 시비는 모두 보통주로 있는 상태죠. 그리고 7회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 공시도 자주 보이는데 7회차 시비에는 전환가액의 하향 조정과 상향 조정 옵션이 함께 있고 또 매 1개월마다 가격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가액이 조정됐다는 공시를 자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환가격이 조정되면 주식수도 변하기 때문에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변경 공시도 함께 발생하는 모습이죠. 7회차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이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채무상환과 은발 발매 및 운영자금 목적으로 조달했던 판타지오의 130억 규모 7회차 전환사채에는 인콘이라는 판타지오의 계열사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인콘은 박주훈의 6인에게 전환사채권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이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에 박주훈은 이를 전량 판타지오의 최대 주주인 미래ING에게 재매각하는 등 박주훈과 6인은 미래ING에게 7회차 시비 물량의 총 51.1%를 매각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판타지오의 7회차 전환사채권은 계열사인 인콘과 판타지오의 최대 주주인 미래ING가 가지고 있죠. 아직 모두 전환되지 않아 전환사채로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판타지오의 개통도를 봐보면 그룹의 규모가 작아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모습인데 판타지오의 최대 주주는 미래ING와 아티스트입니다. 아티스트는 체외진단 사업을 하는 휴마시스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군요. 여기에는 판타지오의 7회차 전환사채에 참여한 인콘도 보이네요. 그룹의 최상단 기업은 남산물산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 계열사들을 통해 간접 지배력을 높이는 형태죠. 따라서 복잡한 지배구조가 되었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그룹 최상단 기업인 남산물산이 판타지오를 장내 매수하면서 지분을 확대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군요. 다트에 보이는 여러 지분 공시들은 이러한 변화들로 인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공급 계약 공시를 봐보면 그룹에이트라는 곳과 50억 규모의 드라마 제작 계약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이미 방영이 종료된 드라마입니다. MBC에서 방영했던 오늘도 사랑스럽게라는 드라마였죠. 제작한 드라마의 주인공도 판타지오의 차은우였습니다.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청률은 평균 1에서 2%대로 좋지는 않았군요. 그래도 이러한 드라마 제작 및 공급 계약의 규모가 판타지오의 직전 연도 매출액보다 꽤 큰 것은 눈에 띄죠. 판타지오가 드라마 제작사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외형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해당 드라마를 OTT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시장까지 타겟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30% 실적 변동 공시도 있죠. 이 공시는 대개 회계 연도가 종료된 뒤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시되는데 판타지오의 30% 실적 변동 공시는 9월에 됐으니 판타지오의 회계 기준이 일반 기업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타지오도 울프스피드처럼 6월을 회계 기준으로 삼고 있군요. 내용을 보면 매출은 150%나 성장했는데 이는 회계결산일이 6월 말로 변경되면서 직전 연도의 사업이 6개월치만 반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전 연도는 6개월치이고 당해 사업연도는 12개월치이니 매출이 상당히 커진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매출은 꽤 올라오고 있는 것 같네요. 다만 사업이 확대되면서 외형 성장은 했지만 손실로 전환한 모습인데 외형 성장을 계속 이어가면서 손실폭을 줄이고 있는지를 봐야겠어요.
감사보고서도 한번 체크해보면 판타지오는 매출 요건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고 영업손실 요건은 이제 거래소 퇴출 요건은 아니지만 투자환기주의 지정 요건인데 아직 이익 부분에서 안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법차손 요건에는 3년 내에 2번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2년에서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었겠는데 유상증자로 자기 자본을 늘리며 한 차례 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서도 자기 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겠네요. 또한 자본 잠식은 아직 멀었지만 신주 발행으로 자본금이 계속 커져나가는 상황임을 알 수 있군요. 이 부분은 가장 최근 보고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판타지오가 회계결산일을 12월에서 6월로 바꿨던 이유는 당시 직전 연도에 자본 잠식과 법차손으로 관리 종목에 지정됐었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는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하여 이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회계결산일을 12월이 아니라 6월로 당기는 작업도 하여 관리 종목 지정 해소를 6개월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6개월 만에 관리 종목을 해소하게 되었고 이때 주가적으로도 급등이 한번 나오게 된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7회차 12의 리픽싱과 주식 변동 공시가 대부분인데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7회차 전환사채와 관련된 공시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페이지를 봐도 지분 변동 공시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또한 7회차 12의 전환가액 조정으로 인한 변화들이고 또 그룹 최상단 기업인 남산물산의 장내 매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여기에는 공급 계약 공시도 또 보이는데 이번에는 KBS와의 계약권으로서 몬스터 유니온과 공동으로 KBS 드라마를 제작하는 계약입니다. 이 드라마의 계약 규모는 105억으로서 앞선 드라마의 50억 규모보다도 더 큰 것을 알 수 있네요. 아무래도 사극이기 때문에 현대극보다 제작 규모가 더 컸던 모양인데 아쉽게도 이 드라마 역시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평균 시청률 1에서 2%대로 종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드라마도 OTT로 제공하기 때문에 어쩌면 해외에서는 반응이 좋을 수도 있겠어요. 판타지오가 K콘텐츠로 OTT 시장을 타겟하면서 활발하게 드라마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군요. 그리고 가장 최근 발생한 유상증자 공시가 있습니다. 증자율이 96%인 대규모 주주배정 유중이네요. 높은 증자율과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예정 발행가액은 178원이고 1.1억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200억을 조달하려는 목적이죠. 200억을 조달하려는 판타지오의 사용 목적을 보면 특히 드라마 제작에 151억을 투자할 예정이고 앨범 제작과 운영 자금의 나머지를 쓸 계획인데요. 먼저 드라마 제작 비용을 봐보면 이렇게 각 비용을 구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배우 출연료에 가장 큰 자금이 지출되는군요. 판타지오가 제작하려는 드라마 제이는 올해 촬영하여 내년 상반기에 방영 예정인데 24부작으로 이전 드라마보다 길고 사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방송사와 OTT 플랫폼 제공을 함께 하려고 있는데 이 드라마의 가제는 의녀 대장금입니다. 이영애 배우가 출연하게 되죠. 의녀가 된 장금의 일대기를 다루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과거 57%의 높은 시청률을 보였던 대장금의 후속작 같지만 기존 대장금 작가와 합의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기존과 다르게 전개해야겠군요. 그래도 워낙 인기가 많았고 대장금의 후속작처럼 보이기 때문에 판타지오의 기존 드라마보다는 큰 반응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앨범 제작 비용은 신인 남자 아이돌 그룹인 루네이트의 앨범 제작을 위한 것이군요. 차은우가 속한 아스트로도 생소하지만 루네이트는 처음 들어보는데 아스트로의 음반이 생각보다 많이 판매됐네요. 루네이트의 미니 앨범도 9만 장이면 아주 적은 수준은 아니니 다음 음반으로 판매를 높여가려는 계획이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판타지오가 200억을 조달하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판타지오의 최대 주주는 초과청약까지는 아니지만 이번 유상증자에 100% 참여할 예정이네요. 그리고 최종 실권주가 발생될 경우 주관사가 모두 인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상증자의 성격은 괜찮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유증 일정을 보면 아직 1차 발행가액이 정해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는 5월에 종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주인 수권 증서의 매매 기간도 있고 아직 진행될 일정이 남았죠. 그런데 이번 유상증자에서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한 달간의 산술 평균가를 294원으로 산정한 예정가액보다 현재 주가는 216원대로 낮기 때문에 1차 확정가액은 130원 정도로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판타지오 유중의 최종 확정가액은 이보다 높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약일전 산술가액의 60%가 이보다 높기 때문이죠. 청약일전 5거래일의 산술평균가의 60%는 약 177원입니다. 즉 유중 확정가액의 계산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판타지오는 1차 확정가액이 130원대로 낮아지더라도 최종 확정가액은 177원 수준으로 정해질 테니 최초 발행 예정가액과 거의 같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시기에 판타지오 주가가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주가가 유지될 경우를 가정했을 때 권리락 이후의 주가는 1차 확정가액 기준의 신주를 반영하여 196원 정도로 하향 조정될 겁니다. 그리고 신주인 수권 증서의 거래가 시작되겠죠. 신주인 수권 증서의 가격이 얼마에 거래될지는 모르겠지만 1차 확정가액이 130원으로 낮아지더라도 결국 최종 유증가액은 177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 수권의 가격은 20원이 하여야만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간 판타지오의 구주 또한 177원에 근접하게 되면 될수록
하방이 거의 제한된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1.12억주의 신주가 상장해봤자 신주의 확정 가격은 177원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구주 가격이 177원 밑이라면 신주의 차익 실현이 발생하지 않는 가격대가 됩니다. 따라서 구주 가격이 177원에 근접하면 할수록 하방이 제한된 투자가 될 수 있겠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실권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1차 확정 가액이 130원대로 낮아져서 유증 실패와 관련된 우려가 생기게 되고 때문에 구주의 가격이 177원을 하회하게 될 경우라 생각되고 그 다음은 실권주 일반 공모에 참여하여 177원에 매입하는 것이겠습니다. 또한 신주인 수권 증서를 이런쯤에 매입하여 총 178원에 매입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신주인 수권 증서 가격이 아무래도 1원까지는 떨어지지 않겠죠. 따라서 판타지오는 실권주 일반 공모와 구주로 접근하는 방법이 좋아 보이네요. 주가가 177원을 하회하게 되면 하방이 제한된 투자가 될 수 있겠어요. 물론 이는 판타지오가 성장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이기 때문에 성장 여부를 최근 보고서로 살펴봐야겠습니다. 반기 보고서 클릭. 판타지오는 1991년에 설립됐고 이후 1997년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생각보다 업력이 오래됐군요. 본사는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네요. 종속회사는 총 3곳이 있지만 모두 규모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중요도는 낮겠네요. 여기서 스튜디오 파니니는 알아두어야 하겠는데 스튜디오 파니니가 판타지오 관계사 2곳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둘 모두 드라마 제작을 위한 것이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제작이 취소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녀대장금을 위해 지분을 취득한 것도 보이죠. 대장금은 요즘처럼 OTT가 활발하지 않던 과거에도 일본, 중국, 중동 등 91개국에 수출됐던 드라마입니다. 북한의 김정일까지 애청자가 됐을 만큼 인기 드라마였죠. 따라서 다시 이영희가 주연을 맡게 된 의녀대장금은 판타지오에게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 출자한 투자 자산은 이렇게 있지만 모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생략해도 무방하겠네요. 총 주식을 보면 이제는 보통주로만 억 1778만 5294주가 있는데 신주 상장 이후에는 2억 2978만 5294주가 되겠으니 유통주식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네요. 게다가 동전주인 주가가 이제는 1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 판타지오가 사업상 변화를 보이는 시점쯤에는 액면병합을 통해 현재 100원 액면가를 올리면서 유통주식 수를 줄이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주식의 소유 현황을 보면 미래ING와 아티스트가 최대 주주로 있고 그룹 최대 지배회사인 남산물산은 지난달까지도 장내 매수를 하여 이제는 1.4%까지 올라온 상황이네요. 이들의 지분이 2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총액 규모만큼의 유상증자를 하면서도 지배력을 잃지 않기 위해 3자가 아닌 주주 배정으로 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상환 매자니는 현재 130억의 전환사채가 남아있죠. 이 전환사채는 계열사인 인콘이 49%를 최대 주주인 미래ING가 51%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유상증자를 또 결정했으니 이 미상환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다시 하향 조정되겠네요. 한 150에서 200원 정도까지는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꽤 낮아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최저 조정가액은 100원이기 때문에 이들이 추가 하향 리픽싱을 원할 수도 있지만 이 전환사채에는 상향 조정 옵션도 있기 때문에 또 미래ING가 177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때문에도 더 이상 전환가액의 하향 리픽싱 리스크는 낮아 보이네요. 게다가 전환사채를 가진 곳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추후 상환 리스크 및 전환 이후 차익 실현 리스크도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먼저 현금성 자산의 감소가 보이는데 이는 영업활동에서의 손실, 무형자산의 증가, 임차보증금의 증가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전연도 기준이 23년 6월 기준이고 이번 기준이 23년 12월 기준이라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이는군요. 여기 기타 비유동금융자산에서 임차보증금이 50억 정도 증가한 것이고 여기 무형자산에서도 증가된 미완성 프로그램이 반영된 것입니다. 판타지오는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동안 발생하는 제작비를 일단 무형자산의 미완성 프로그램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판권 보유 없이 판매 목적으로만 제작이 확정될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판권을 보유하게 되는 프로그램은 무형자산의 완성 프로그램으로 분류하는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기업임에도 이렇게 재고자산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형자산도 잠깐 봐보면 판타지오의 유형자산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없는 것이 보이죠. 즉 자체적인 사옥을 가지지 못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임차보증금이 잡혀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단기 리스 관련 비용에도 월세가 포함되어 있겠죠. 현금자산은 현재 총 52억이 있는데 이번 유증 이후에는 250억 정도가 되겠군요. 그 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부채 부분도 봐보면 특이하네요.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은 없습니다.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투자한 7회차 전환사채만 있을 뿐이죠.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차입금이 많을 줄 알았는데 최대 주주가 무차입 경영을 선호하나 보군요. 즉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내는 차입금 활용보다는 최대 주주 및 그룹 계열사가 전환가격이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채권의 형태로 유동성을 공급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전환사채 이자 비용을 최대주주와 계열사에게 지급하고 있죠. 판타지오의 새로운 최대주주인 미래 ING와 아티스트는 판타지오 인수 이후에 5일 액면 분할을 하고 1심 무상감자를 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정리들을 했었고, 또 인수 이후에는 대규모 주주 배정 유증으로 재물을 개선하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최대주주 및 계열사가 참여한 채권으로 지분을 넓히면서 드라마 제작 사업을 확대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아직 이익 부분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 종목을 피해야 하던 때는 최대주주가 참여한 3자 배정 유증을 했었죠. 그러다가 최근 의녀대장금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자 드라마 제작을 위한 큰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200억을 최대주주 및 계열사가 모두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지분이석을 줄이기 위해 3자가 아니라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방식을 다시 한번 택한 것입니다.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하염없이 떨어져 왔겠지만 전체적으로 판타지오의 개선 과정은 꽤 긍정적이군요. 자본 쪽도 봐보면 과거 650억까지 증가했던 자본금은 무상감자를 진행한 덕분에 117억으로 낮아졌고, 자본 총계는 397억이군요. 그리고 이번 유상증자 이후에는 자본금이 229.7억으로 되겠고, 자본 총계는 59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동성 자금 50억에 200억의 유동자금이 합쳐져서 올 한 해 드라마 및 음반 제작을 하게 되는 운영비로 쓰이게 되고, 차입금은 없고 전환사채 130억은 최대주주가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유증 이후의 재무유동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본금 229억은 꽤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자본 총계가 597억이면 부분 잠식이 되기에도 시간이 걸릴 테니 추가적인 무상감자는 아직 리스크 요소가 되지 않을 것 같군요. 이는 손실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니 이제 실적을 봐보면 먼저 지난 반기보다 외형 성장이 된 것이 눈에 띄고, 손실 규모 또한 감소된 것이 보이네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반기에 손실이 확대된 이유는 매출 총이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판관비 때문이었는데, 아무래도 제작 취소 등으로 손상된 매출 채권을 비용 처리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따라서 일시적인 이유로 손실 규모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매출 성장에 따른 이익 발생은 안정되지 않는 모습이네요. 그래도 손실 규모가 꽤 작은 것은 긍정적입니다. 600억의 자산 총계 대비 반기법 차손도 25억 정도이니 이번 유증 이후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은 당분간 낮아 보이는군요. 시가총액이 워낙 낮기 때문에 2천만으로도 꽤 긍정적입니다. 최근 실적 변화를 그래프로도 봐보면 먼저 역성장한 22년 실적은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6개월치만 잡힌 이유이므로 생략하고 보면 판타지오는 대체로 외형 성장을 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분기별 그래프를 봐보면 23년 1Q와 2Q에는 매출이 저조했고 상각 처리까지 있었으며, 이때는 전환사채의 파생상품 관련 비용 처리까지 있었군요. 이후부터는 다시 매출이 올라오면서 현재는 분기당 180억까지 매출이 올라왔네요. 과거 18만 1920년도에도 연매출이 185억이 하였으니 현재는 분기 매출이 과거 연매출 가까이 올라온 셈이죠. 꽤 괜찮은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군요. 특히 손실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이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타지오가 성장을 해왔는지 한번 봐볼까요? 판타지오는 소속 배우와 가수들을 통해 영화 드라마 출연 및 음반 판매 사업을 하고 관련 MD 상품을 판매하면서 영화 드라마 제작 사업을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예인들이 현재 판타지오에 소속되어 있는데, 특히 차은우로 파생되는 매출이 판타지오 매출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죠. 차은우가 연기 등의 개인 활동을 확대해가면서 매출 쏠림 현상이 더욱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어들이는 수익도 더욱 커지고 있어요. 반기만에 과거 연간 매출을 뽑아내고 있죠. 판타지오는 다행히 지난해 차은우와의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리스크는 당분간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사와 보고서에도 계약 기간이 따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약 기간은 단기 몇 년으로 짧은 게 아닌가 추측되는군요. 그리고 남자 아이돌 그룹인 아스트로의 인기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누적 판매량이 128만 장이군요. 아무래도 한류로 인해 해외 팬에게까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아스트로도 무시할 수 없는 매출원이겠군요. 여기 신인 남돌인 루네이트도 앨범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인지도를 쌓으려고 할 테니 시청치고는 나름 안정적인 모습인 것을 알 수 있네요. 덕분에 판타지오의 영화 드라마 출연 및 음반 판매 사업은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해외뿐 아니라 내수까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아스트로의 공백 기간을 메꾸기 위해 차은우가 솔로 데뷔까지 했네요. 차은우의 솔로 음반은 브라질, 일본, 스페인, 덴마크 등 총 21개 국가에서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를 달성했고, 베트남, 러시아, 태국에서는 2위,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3위 등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미 일주일 판매량이 아스트로 판매량에 근접하고 있으니 상당한 성공 조짐을 보이고 있군요. 덕분에 판타지오 매니지먼트 사업의 실적은 성장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 투자 및 제작 사업인데요. 과거에 판타지오에는 거의 비중이 없던 드라마 투자 제작 사업이 최대 주주가 변경된 이후 공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판타지오가 제작한 드라마들이 많군요. 이 중에서 돈꽃의 시청률은 24%대까지, 닥터 프리즈너의 시청률은 15%대까지, 동네 변호사 조드로이의 시청률은 9%대까지, 히든의 시청률은 6%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혹시 보신 드라마도 있을 수 있겠군요. 대부분 MBC, KBS, TVN,
JTBC 등 TV 드라마이고 제작된 드라마를 OTT로도 제공하는 형태 같네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런 드라마들을 출시하려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것은 역시 의녀 대장금이겠죠. 생각보다 판타지오가 제작 및 공동 제작한 드라마들의 성과가 괜찮고 보유한 제작 인력도 괜찮네요. 들어본 것들만 나름 체크를 해봤는데 판타지오도 드라마 관련 제작 인력이 탄탄하군요. 특히 요즘 드라마 및 영화는 대부분 OTT와 유튜브로 해외 시청자들이 접근하기에도 편하기 때문에 판타지오의 드라마 제작 사업은 전망이 좋아 보이네요. 주가는 오랫동안 떨어져 왔지만 내용은 꽤 괜찮은데요. 그러면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판타지오는 안정된 재무 상태를 가졌고 유증 이후에는 200억이 추가되어 보다 현금 유동성이 넉넉해집니다. 그리고 주가는 2012년과 2016년 그리고 2020년에 고점을 찍었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오랫동안 주가가 내려온 것을 알 수 있고 판타지오 역사상 지금 주가보다 낮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전에는 주식수는 적었으므로 기업 가치는 따져봐야겠지만 수급면에서 현재 이익인 투자자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되네요. 그런데 사업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체결한 차은우의 싱글 앨범이 흥행을 예고하고 있고 드라마 제작 사업은 여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영희까지 의녀 대장금까지 확정되어 제작이 진행될 예정이죠. 따라서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데 손실 규모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즉 현재 재무 기준으로 당분간 퇴출 규정에 전혀 걸리지 않고 확보되는 유동성 상황으로도 일정 기간 이상 운영을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하이브, JYP, SM, YG 등의 는 아예 제외하더라도 FNC엔터, 큐브엔터, 키스트, 레몽네임과 비교했을 때 이들보다 더 기업 가치가 작은 판타지오는 매출 규모가 더 크고 손실이 더 작으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가수와 드라마에서 모두 변화가 좋고 이제 의녀 대장금이라는 성장 동력까지 추가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판타지오는 하방이 제한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떨어져서 1차 확정가액이 예전 가액인 178원보다 떨어지더라도 최종 확정가액은 177원 수준이 될 테므로 이 가격이 하방이 극히 제한된 시점일 수 있습니다. 판타지오는 그동안 분할, 유증, 감작과 주가 하락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왔고 기존 총 주식수의 96%에 달하는 신주가 대거 상장하기 때문에도 아직 강한 매수세가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8일 권리락 이후 주가가 하향 조정되면 2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최종 목표는 실권주 일반 공모에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그 전인 이 기간 동안에 만일 주가가 178원을 하회하게 된다면 그때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굳이 실권주의 일반 공모 전 가격에는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판타지오도 이때 접근하면 하방이 꽤 제한된 느낌을 줄 수 있겠는데 그래도 매드팩토처럼 안정된 기업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메인 기업처럼 비중을 싣는 투자를 하기보다는 작은 규모로만 안정된 코인 느낌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녀 대장금의 흥행 여부를 떠나 상영 기대감이 고조되는 때까지라도 1년 예금으로 생각하고 소액의 코인같이 접근하여 부풀리고 이후에도 이런 종목에 접근하여 또 부풀리는 투트랙도 괜찮겠군요. 만일 실권주의 일반 공모전의 주가가 매력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커뮤니티 글로 제 매수 여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리스크로 하락한 기업들을 알아보니 하방이 제한된 투자 포인트가 제법 나오네요.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